이제 식사 관리 할 거예요. 네. 식사 관리하고 운동 얘기할게요. 오늘, 이제 요 식사 관리하고 운동 딱 들으시고 나서, 집에 가셨을 때 몇 가지 이렇게 딱 머릿속에 박힌 게 있어야 돼요. 제가 그거를 강조를 많이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순서대로, 중요한 순서대로 적어놨고요. 한 가지만 딱 해야 된다 그러면 식사 관리 하셔야 돼요. 식사 관리 중에서도 딱 한 가지만 하셔야 된다 그러면은요, 당 섭취를 줄이셔야 돼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 이런 말씀 드렸어요. 우리 100일의 혁명 첫 번째 100일의 목표가 암을 성장 속도를 줄이자, 이게 목표다. 두 번째 100일의 목표는 더 열심히 해가지고 암을 더 이상 성장 못하게 하자. 근데 그럼 어떻게 암의 성장 속도를 줄일까? 암의 성장 속도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요,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첫 번째는 항암 치료예요. 항암 치료 외에는, 항암 치료는 암의 성장 속도를 줄여요. 그렇지만 여러분도 잘 알겠지만 항암 치료 자체는 계속해서 받을 수는 없는 거고, 항암 치료는 제 경험으로는 이 옹수철하고 비교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우리 스프링이요. 스프링을 이렇게 꽉 누르면은 스프링의 높이가 줄죠. 그죠? 그렇지만 이걸 계속해서 눌러 놓을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항암 치료를 계속해서 받을 수 없듯이, 그러면은 이 항암 약발이 떨어지면 이 스프링은 튀어오를 때 이전의 높이보다도 훨씬 더 높이 튀어오르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이 항암이라는 이 독한 치료를 견뎌내고 다시 살아나는 놈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항암 치료를 지금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그건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하고 이렇게 잘 하셔야 되겠지만, 암의 성장 속도를 줄이는 두 번째 방법은요, 실제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말하자면 암을 굶기는 거예요. 이거 외에는요, 어떠한 방법도 없어요. 암을 굶겨야 돼요. 이거는 머리에 딱 박으셔야 돼요. 암을 굶기자. 그럼 어떻게 암을 굶길까? 내가 쟤를 굶길 거야 라고 딱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쟤를 굶길 거야 생각했었을 때 뭘 먹는지를 알아야지 굶기죠. 그렇죠? 뭘 먹는지. 그럼 암은 뭐를 먹냐면요, 당을 먹어요. 우리 정상세포 같은 경우는 당 외에도 여러 가지 그 음식물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영양분들을 골고루 섭취를 합니다. 근데 암은 당을 먹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당을 줄여야 돼요. 근데 암이 왜 당을 선택을 했을까? 왜 암은 당만 먹을까? 바보같이. 다른 거를 먹으면 우리가 이 약점을 모르잖아요. 이 당을 먹는 게 이 세상에 당이 제일 많아서 그래요. 그래서 오히려 좀 힘들어요. 당이 너무 많아가지고. 우리가 먹는 것도 거의 당이죠. 당을 줄여야 돼요. 무조건. 오늘 집에 가셨을 때 딱 하나를 기억하려면 당을 줄이자. 근데 우리가 당을, 그러면 나 원래 설탕 안 먹어요. 당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생각나는 게 또 뭐가 있어요? 각설탕 같은 거 생각나시고, 포도당 주사 생각나시고, 그렇잖아요. 과일 생각나네요. 코카콜라 생각나고, 또 당 하시면 빵 생각나시고, 밀가루 고구마, 음식, 감자 이런 거. 고구마, 감자, 구황작물이죠. 구황작물이라는 게 쌀 없었을 때 먹는 게 구황작물이잖아요. 당, 밥 같은 거, 밥도 생각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당을 당의 형태로 먹는 게 아니라 실제로는 탄수화물의 형태로 먹죠. 그러니까 먹을 때는 탄수화물인데 몸에 들어가서 여러 가지 소화 과정을 거쳐가지고 얘가 당으로 바뀌면서 결국에는 탄수화물을 줄이셔야 돼요. 그러니까 한 가지를 선택하라 그러면 식사 관리를 선택하시고, 식사 관리 중 딱 하나를 선택하시라 그러면요, 이 당을 줄이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탄수화물을 줄이셔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탄수화물을 줄이지 않으면서요, 소금이 어떠네. 그러니까 옛날에는요, 이 탄수화물 줄이는 게
줄이는 것만큼 소금도 중요하다, 간장도 중요하다. 제가 이제 10년을 넘게 이렇게 경험을 해보니까요. 제일 중요한 거하고 사소한 거의 차이는 진짜 중요하고 사소해요. 그러니까 사소한 거를 아무리 잘해봤자 이 중요한 거를 안 하면은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소한 거는 좀 어기셔도 사실 상관이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절대로 놓치고 그리고 절대로 타협하셔서는 안 돼요. 이거를 내가 타협해 놓고 나 암 환자니까 소금 안 넣어가지고 먹고 설탕 안 넣어서 달게 안 먹고 뭐 간장 안 쓰고 뭐 오늘은 어떤 신문에 보니까 야채를 그냥 먹는데요. 무슨 소도 아니고 생식을 그거 쉽지 않아요. 그거 훈련되는 데만 6개월 걸려요. 200일 걸려요. 말도 안 되는 거고. 그러니까 현실적으로요. 제일 중요한 거에 집중하시라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타협하지 말고 사소한 건 좀 타협 좀 하세요. 의미 없어요, 실제로요. 유기농 똑같아요. 유기농 하려면 100% 하든지 전부 다 유기농도 사소해요. 200일간 여유 없어요. 그렇게 중요한 거에 집중하세요. 유기농 당연히 하면 좋죠. 좋죠, 당연히 좋은 거 하세요. 할 수 있다면. 근데 더 중요한 게 여기에 집중을 하셔야 돼요. 유기농 탄수화물 먹으면은요. 그거는 뭐 좋습니까? 똑같아요. 유기농 같은 게 중요한 식사 관리 그런 거 아니에요, 암 환자들. 암 환자들 식사 관리에서 딱 하나 고르라 그러면요. 무조건 탄수화물. 그럼 탄수화물이 뭔가 또 머릿속에서 굴려보세요. 어떤 게 탄수화물인가? 밥 아까 얘기 나왔죠? 감자 나왔죠? 옥수수 나왔죠? 과일 나왔죠? 이런 것들. 그러니까 탄수화물 비율이 높은 것들이에요. 그럼 아까 그거 얘기하셨어요. 토마토 얘기하셨어요. 토마토는 탄수화물이 없나요? 토마토도 탄수화물이 있어요. 우리 모든 음식에는요, 거의 대부분 다 탄수화물이 있어요. 근데 토마토는 탄수화물 비율이 한 20%, 10%, 우리 야채 10%, 20%, 많으면 한 30% 정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 쌀 같은 경우는 거의 100% 탄수화물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탄수화물 비율이 높은 거를 줄이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고탄수화물 음식이라고 말씀을 드려요. 이 고탄수화물, 즉 우리가 식량을 대체하는 용도로 사용했던 것들은 다 피하셔야 돼요. 먹으면 배부르는 거. 저는 풀 먹으면 배부른데요. 아주 좋은 식습관을 가지셨군요.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고요. 일단 쌀부터 줄이시고 밥부터. 이런 거는 절대로 타협하시면 안 돼요. 밥 한 공기가요. 각설탕 20개예요. 먹을 때는 밥이지만 몸에 들어가면은요. 설탕이에요. 포도당으로 이 암에 그냥 바로 직격탄이에요. 그래서 나는 밥만 먹는데 그래서 어떻게 하시냐면요. 실제로 그런 분들이 많아요. 무슨 밥이 제일 맛있어? 물 말아 먹는 밥. 뭐 이런 분들 많다고요. 진짜로요. 네. 우리 다들 그렇게 살았으니까. 예전에 먹던. 이 식습관은 먹던 습관이거든요. 진짜 맛있어서 먹는 게 아니라. 근데 이 밥을 어떻게 줄이시냐면요. 뭐 뒤에 얘기부터 먼저 할게요. 그럼요. 무조건요. 식사하시기 전에요. 식사하시기 전에 이 야채 있지 않습니까? 야채를 이렇게 한 접시 준비를 하세요. 많이 드셔도 되고 적게 드셔도 되고 근데 빼놓지 마세요. 야채를 한 접시 정도 이렇게 준비를 해 놓으시고요. 식사 중에 드시지 마시고요. 먼저 드세요. 먼저? 네. 뭐 이렇게 제가 권하는 거는 이제 주로 발사믹 식초 같은 거, 달지 않은 드레싱 같은 거, 너무 이렇게 설탕 많이 들어간 드레싱 말고요. 야채를 먼저 한 접시를 조금이라도 괜찮아요. 무조건 먼저 드세요. 아주 조금이라도. 우리가 주로 쌈야채라고 이렇게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상추 같은 거. 예. 특별히 우리 이름도 못 들어본 약초로 쓰이는 것들은 절대 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반찬으로 먹는 것들, 평소 쌈야채로 먹는 것들 이런 거를 살짝 조금 더 괜찮아요. 상관없어요. 많이 먹으면 많이 먹을수록 좋은데 그래도 조금이라도 먼저 이렇게 하세요. 꼭 한 접시 준비해 놓고 먼저
그거를 맛있게 좀 드세요. 그리고요, 밥을요, 한 공기가 밥이 200g에서 210g 정도 되는데요. 100g 넘어가면, 반 공기 넘어가면 그거는 못 고쳐요. 암을요. 그러니까 제가 권하는 거는, 이상적인 거는 사람이 45g만 먹더라도요, 그러니까 50g으로 보고 4분의 1공기만 먹어도 살아가는데 아무 지장이 없어요. 근데 그건 너무 서글프잖아요. 그러니까 3분의 1공기에서 반 공기까지 밥을 준비를 하시고요. 그 다음 반찬을 우리가 이렇게 준비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밥 한 숟가락 먹고요. 반찬을 다 드세요. 무조건. 그리고 반찬에 들어가는 탄수화물들, 우리 뭐 감자 이런 것들 어차피 반찬이 많이 먹습니까? 그런 건 사소한 거거든요. 그 사람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게 반찬 뭐 할까거든요. 근데 어차피 많이 안 먹어요. 좀 사소하니까 그냥 평소에 드시던 대로 드셔도 상관없어요. 나쁜 것만 빼고. 그래서 반찬을 보통 한 5개 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식사하실 때 밥 한 공기 먹고요. 우리가 보통 어떻게 먹냐면은 몰라요. 저희들은 어떻게 그렇게 먹었던 것 같아요. 밥 한 공기 먹고 반찬 한두 개 먹고 또 밥 안 먹고 반찬 한두 개 먹고 또 밥 먹고 반찬 한두 개 먹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지 마시고 밥 한 공기 놓고 반찬을 최대한 하나씩 다 먹고 또 밥 한 숟가락 먹고 또 하나씩 다 먹고 밥 한 숟가락 먹고 그럼 배 채워요. 안 굶어 죽습니다. 옛날에 영양분이 부족해서 병에 걸리던 때가 아니에요. 지금은요. 영양분이 너무 넘쳐가지고 감당이 안 될 때예요. 한 수저 먹고 네. 반찬을 다 5개를 하나씩 다 먹고요. 그리고 또 한 수저 먹고 반찬을 다 먹고 이러면은 절대 배고프지 않아요. 대신 이렇게만 먹어도 살이 잘 빠집니다. 실제로. 그렇게 하세요. 꼭요. 네. 나는 쌀밥 안 먹고 나는 현미밥 먹는데 현미를 암 환자한테 현미를 먹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현미가 암에 좋은 줄 아세요. 그래서 현미를 많이 드시는데 절대 그거 아니고요. 흰 쌀밥보다 좋다. 양은 그대로. 근데 양은 그대로야. 흰 쌀밥보다 좋다. 흰 쌀밥 먹을 바에야 어차피 내가 밥을 많이 못 먹는데 흰 쌀밥 드셔도 되는데 이왕이면 내가 조금 더 노력하는 거 현미밥으로 먹겠다. 이왕이면 유기농 현미밥으로 먹겠다. 이렇게 접근하세요. 이렇게 정리하시고요. 현미밥, 암 환자가 현미 먹으면 좋다 해서 현미밥 많이 드시면 마음 놓고 많이 드시면 절대로 안 돼요. 조금만 드셔야 돼요. 반찬 이렇게 보실 때요. 그냥 이것저것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요. 반찬이 사소해요. 중요한 거. 밥 많이 먹으면서 반찬, 암 환자용 반찬 이것저것 그거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맛있게 해서 드세요. 그거 참고만 하세요. 두부, 콩, 나물, 채소, 버섯류, 해조류, 생선 어패류. 짜고 매운 거. 짜고 매운 것도 구애받지 마세요. 아, 그래요? 예. 그거 사소해요. 구애받지 말라고. 근데 일부러 짜게 먹고 일부러 맵게 먹고 일부러 달게 먹고 이러시면 안 되죠. 그래도 좀 남들보다는 덜 짜게 남들보다는 덜 맵게. 그러니까 내가 예전에 암에 걸리기 전보다는 덜 달게, 이거는 이제 기본이고요. 근데 아예 뭐 소금도 안 써요, 설탕도 안 써요, 암에 걸린 것도 서글퍼 죽겠고 밥맛도 없어 죽겠는데 이런 걸로 시간 낭비하시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 공부하는 게 제일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건 사소하니까 더 중요한 거 밥. 200일만 꼭 이렇게 하세요. 밥을 아예 안 드시는 분도 있어요. 김밥을 주로 드시는데 김밥에 밥 대신 두부를 써가지고 드시고. 채소 같은 건 주말로 오이, 당근 아무거나. 괜찮지. 예. 그거 밥 대신에 그걸 먹으면. 암에 좋다는 채소 이런 거 없어요. 그냥 채소. 우리가 먹는 채소.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부작용이 없어요. 우리가 오랫동안 음식으로 먹었던 것들이 부작용이 없고 어떤 암에나 다 적용이 돼요. 뭐 특별히 어떤 암에 좋다거나
뭐 전립선암 환자분들 토마토가 좋다고 토마토만 많이 먹고 절대 안 돼요. 모든 음식은요 항상 적절해야 돼요. 어느 것 하나를 많이 먹으면 항상 거기에 따르는 문제가 뒤따라요. 그러니까 골고루 저희 홈페이지에다가 제 반찬 같은 거 저 요양원에서 이렇게 지금 드시는 것들 반찬 계속 올리거든요. 그리고 그 만드는 법도 계속 올려요. 그러니까 참고하셔가지고요. 아 이런 거 그거 똑같이 하긴 쉽지 않겠죠. 근데 아 이렇게 먹으면은 그래도 평균은 하겠구나. 이 정도 이렇게 참고하세요. 제일 안 좋은 게 밥, 밀가루 음식. 밀가루 음식이 진짜 안 좋죠, 그죠? 예, 통밀은요. 통밀이 뭐하고 똑같냐면 현미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밀가루보다는 통밀이 난데 통밀도 안 되겠죠. 그죠? 현미하고 똑같아요. 귀리가 좋다는 느낌. 예, 이왕 밥 드시는 그것도 많이 먹으면 안 되고. 귀리. 예, 똑같아요. 모든 곡물들은 다 똑같아요. 통밀도 먹어요? 통밀 많이 드시죠, 요즘요? 통밀? 예. 우리 밀은요? 우리 밀이라고 뭐 다릅니까? 똑같아요. 튀김 음식 200일만 드시지 마세요. 밀가루 음식, 튀김 음식. 그러면 여기 밑에 볼까요? 라면, 국수, 칼국수, 수제비 다 저기 그거네요. 밀가루 음식들이네요. 떡, 꿀. 아, 꿀 안 되죠. 당연하지 않습니까? 당면, 감자, 고구마 반찬으로 괜찮아요. 감자, 고구마 조금씩 먹는 거는요. 안 좋은 줄 알고 먹으면 돼요. 밤, 묵, 도토리묵 이런 거 다 안 좋습니다. 빵, 옥수수, 탄수화물 비율이 높은 고탄수화물 음식 섭취를 절제하셔야 돼요. 정 드시고 싶으면 미역국수, 해조국수 이런 것도 요즘 또 홈쇼핑 같은 데서도 팔더라고요. 미역 가지고 국수처럼 만들어서 맛도 다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과자, 아이스크림, 사탕, 껌, 음료수 이런 거는 뭐 말 안 해도 잘 아시겠죠. 과일, 아 내가 암에 걸렸어. 제일 먼저 하시는 게 운동 시작하시고 그 다음에 평소 안 먹던 과일을 드시기 시작하는데 과일 상당히 안 좋거든요. 그래가지고 당 떨어졌을 때 과일 먹지 않습니까? 이게 직격탄이에요. 과일은 소화 효소가 같이 들어있기 때문에 소화도 빨라요. 게다가 혈당을 제일 빨리 올려요. 과일이요. 그래서 근데 과일이 좋은 면도 많잖아요. 그죠? 뭐 암에 좋은 과일 해가지고 이렇게 쭉쭉쭉 나오고 이러는데 그런 성분들이 있는데요. 그 성분을 진짜 암에 좋게 하려고 그러면은 그 과일을 아마 하루에 한 바구니씩은 먹어야 될 거예요. 그 정도로 암에 좋으려고 그러면은. 과일이 좋은 면도 있고 이렇게 안 좋은 면도 있으니까요. 이렇게 하세요. 과일은 우리 타협합시다. 어떤 식으로 타협하냐면요. 하루에 내가 먹는 과일 하나가 이게 사과 다 합쳐서 사과 하나를 넘어가면 안 돼요. 크기로 내가 먹는 과일 하나가. 그리고 요거는 반드시 그러니까 요걸 3분의 1로 나누면 사과 3분의 1씩이 되겠네요. 그죠? 그리고 반드시 식전에 드세요. 식전. 예. 식후에 드시면 안 돼요. 식후에 드시면 안 되는 이유를 잠깐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식후에 보통 이게 이제 우리 습관랑 다른 거죠, 그죠? 우리 항상 과일은 디저트로 먹잖아요. 귀한 분 오셨을 때 밥 먹고 나서 그렇게 하시는데 이때 이제 우리가 먹었던 음식물들이 위라든지 위에 이렇게 아직 있을 상태잖아요, 그죠? 위에 있으면서 위산이라든지 이런 걸로 인해서 이제 이 분해가 되고 있는 과정인데 그때 과일을 먹게 되면은 과일은 소화 요소를 같이 갖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금방 부패를 시켜요. 다른 음식하고 섞여 있으면. 그러니까 발효라는 개념이거든요. 좋게 얘기하면은요. 발효가 나쁘게 얘기하면은 썩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과일이 다른 음식하고 같이 한번 두시면은요 금방 썩어버려요. 그러니까 우리 몸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위하고 그다음 조금 이따 소장 여기가 쓰레기 하치장으로 바뀌어버려요. 썩는 음식이 되거든요. 절대로 안 돼요. 식전에 드셔가지고 얘는 빨리 소화가 되니까 없어지고 그 다음에 우리가 밥을 먹으면은요 괜찮아요. 많이 드시지 마세요 과일은. 그 다음 이제 집에 가셔도 돼요.
요것만 들었고 요게 제일 중요하니까 가실 사람은 가셔도 돼요. 근데 그만큼 중요하다는 말씀 드린 거예요. 요거 하나만이라도 잘 지키는 예. 꼭 약속하셔야 돼요. 예. 여기 오신 분들요. 귀한 시간 내셨으니까 책임 꼭 이 귀한 시간에 대한 그 대가 이거 하나만으로도 제가 보기엔 충분해요. 이걸 잘 하셔야 돼요. 나머지는 다 사소해요. 진짜예요. 그러면 사소한 것들 해볼까요? 식후 혈당을 낮추자. 이거는 이론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하지만 아까 제가 다 말씀드렸어요. 방법적으로. 무조건요. 이 식후 혈당은요. 우리 밥 먹으면 혈당 올라가죠. 암이 이때 커요. 암이 우리가 정상적인 혈당을 유지하면은요. 우리 정상세포하고 경쟁을 하기 때문에 이 암이 먹는 거하고 정상세포하고 예를 들어 두 개가 있으면 하나하나씩 나눠 먹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요. 이 암은요. 항상 자기 몸에 20배를 먹어야 돼요. 배를 채우려 그러면은요. 그러면은 얘는 지가 먹는 거에 20분의 1밖에 못 먹는 거예요. 그럼 굶어 죽어요. 우리가 지금 목표가 뭐죠? 암을 굶기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원래 정상혈당만 유지하면은요. 원래 암은요. 굶어요. 암이 굶으면은 암의 기세가 꺾이고 살기 힘들어지니까 속도가 늦어지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 다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몸은 어쩔 수 없이 이거는 모든 사람에게 암 환자로서가 아니라 밥 먹고 나서는 혈당이 올라가요. 그럼 이걸 막을 수는 없어요. 어떤 방법으로도요. 근데 이걸 최소화시켜야 돼요. 그게 포인트예요. 그리고 암은 원래 그때 다 커요. 평소에는 정상세포와의 경합 과정에 있기 때문에 경쟁을 하기 때문에 평소에는 잘 못 커요. 식후에 하루에 3번씩 그때 쭉쭉쭉쭉 다 먹어버리는 거예요. 평소에 부족했던 음식들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식후 혈당을 낮춰야 돼요. 이게 이론적으로는 굉장히 복잡하고 저희 홈페이지에 제가 글은 다 써놨어요. 근데 말씀드렸지만 아까 다 말씀을 드렸어요. 어떻게 하라고요? 식전에요? 식전에 항상 야채 한 접시 드시고 하면은 그거가 최고예요. 이 식후 혈당을 낮추는 방법. 그러니까 꼭 그걸 하세요. 아까 탄수화물 이거하고도 연결되는 거고 이 식후 혈당 낮추는 것도 연결되고요. 거기에다가 플러스 식후 혈당 낮추는 법이 아까 선생님 견과류 말씀하셨죠. 식후 30분 이내에 견과류를 조금 먹어주면은 혈당을 낮추는 데 도움이 많이 돼요. 19, 30분 이내에요. 이내에. 네, 그렇지만 견과류조차도요. 다 지방이에요. 좋은 지방이라고 하지만 암 환자에게 있어서 좋은 지방도 일정 수준이 넘어가면 좋지 않아요. 그래서 이것조차도 아까 과일 말씀드렸죠. 많이 먹으면 독, 적게 먹으면 약이라고요. 그죠? 이 견과류도 똑같아요. 많이 먹으면 안 돼요. 견과류도 이 마트 같은 데서 파는 이 하루치 견과 있지 않습니까? 요걸 3분의 1을 나눠가지고요. 그러니까 많지 않아요. 한 줌 정도예요. 예. 한 줌, 이게 하루치예요. 한 줌. 아몬드 20개, 25개 정도요. 이거를 3분의 1로 나눠가지고요. 식후 30분 이내에 드셔야 돼요. 이렇게 드시면 정말 좋은 약이 돼요. 어떤 견과류건 다 좋아요. 매일 견과 뭐 이런 거 보니까 여기 건포도도 들었던데 그런 건 아니겠죠? 견과류 많이 드시면 안 되고 조금 드시면 정말 좋은 약이 됩니다. 꼭 그렇게 하세요. 예. 많이 드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런 거에 들어있는 건포도라든지 이런 거는 견과류 아니에요. 과일이죠. 다 빼셔야 돼요. 일반 뭐 많잖아요. 요즘요. 브라질넛도 있고. 그죠? 예, 되게 많으니까 뭐 굳이 유기농 안 하셔도 됩니다. 어차피 많이 안 먹는 거는요. 하시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방식이 운동을 어차피 하실 거면은요. 운동을 하루에 한 번에서 3번 정도 뭐 형편에 따라서 하는 거예요. 운동을 많이 한다고 암 환자가 좋아지지 않아요. 절대로요. 운동을 안 하면 나빠질 뿐이지. 운동은 필요악이에요. 그냥요. 하면 할수록 좋아지지 않아요. 운동은 적절하는 게 안 하면 안 되지만 많이 해도 안 돼요. 근데 운동을 언제 하는 게 제일 좋냐? 식사하고 나서 30분 이내에 시작해야 돼요. 식사. 이게 식후 혈당하고 직결돼요. 식사하고. 예, 이왕 하시는 거 식사하시고 나서 30분 이내에 운동을 시작하세요. 하루에 한 번을 하시건 두 번을 하시건 세 번을 하시건. 그러니까 이 식후 혈당에 대해서는 제가 3가지로 정리를 드렸어요.
첫 번째, 식사하시기 전에 한 접시 야채. 드레싱 하셔도 되고, 식초 좋아요, 식초. 네, 식초 쓰셔도 되고. 식초 야채를 해서 네, 발사믹 식초 같은 거 요즘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뭐 소스 팔던데. 뭐 소스도 대신 너무 달지 않은 거. 일부러 단 거 찾아 드실 필요는 없으니까요. 그다음 두 번째, 견과류. 식사하시고 나서 견과류를 30분 이내에 먹자. 조금만. 그다음 운동은 식사하시고 나서 30분 이내에 시작하자. 요 세 개가 이 식후혈당을 낮추는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내가 이렇게 탄수화물도 안 먹고 탄수화물도 줄이고 그 다음에 식후혈당을 낮추려고 노력하지만 너무 자주 먹고 너무 많이 먹고 다른 음식들조차도 그러면은 안 되겠죠. 이건 뭐 상식이죠. 왜 그럴까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 몸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우리 장기들이 해야 되는 역할이 아까 소화가 있었죠. 안 먹으면 죽잖아요. 그리고 또 호흡이 있죠. 그죠? 이거는 필수잖아요. 호흡하고 소화는요. 근데 너무 자주 먹으면요. 이 소화에는요, 우리 몸의 주요 장기가 거의 다 쓰여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자주 먹고 많이 먹으면은요, 이 우리 몸의 장기들이 이 소화하는 거에다가 에너지를 다 뺏겨버려요. 자기 스스로 치유할 시간을 다 잃어버려요. 내 몸 자체가 편히 쉬어야 돼요. 휴식해야 돼요. 그래야지 암하고 싸울 수 있어요. 그래서 암 환자분들은요, 약간 배고픈 게 항상 제일 좋아요. 이 약간 배고픈 상태. 살짝 배고픈 상태. 너무 배고픈 상태가 아니라요. 평소에 가장 좋은 몸 상태가 약간 배고픈 상태를 유지하는 게 가장 좋아요. 음식들. 절대 과식하지 마시고요. 그 다음 이제 신선한 채소를 먹자. 채소가 왜 암 환자한테 좋은지에 대해서는 뭐 제가 여기다도 써놨고 다 써놨는데 방법적인 걸 얘기할게요. 오늘 실전 시간이에요, 지금요. 하루에 한 300g에서 400g 정도 드셔야 돼요. 그리고 말씀드렸지만 식전에 이렇게 채소 형태로 드시고 우리가 반찬 형태로도 좀 먹지 않습니까? 근데 보면은 그걸로 충분하게 드시는 분들이 있고 또 그렇지 못하신 분들이 있어요. 충분하게 그렇게 드신다 그러면은 내가 보기에도 충분해 그러면은 따로 신경 안 쓰셔도 되는데요. 어떤 분들 같은 경우는 너무 적게 드시다 보니까 이 부족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부족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채소를 제일 좋은 거는 생야채 드시는 거고요. 생야채 깨끗하게 씻어서 드시는 게 제일 좋겠죠. 근데 좀 부족하신 분들은 물에 데쳐서 그러면 먹기가 좀 편해요. 물에 데쳐서 드시면. 좀 더 부족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좀 편하게 먹을 수 있는 방법 말씀드리는 거예요. 믹서기에 갈아서 먹으면 좀 편하겠죠. 예. 녹즙을 드셔도 되는데요. 이 녹즙은 사실은 이 좋은 점하고 나쁜 점하고 좀 공존을 해요. 녹즙은 흡수가 너무 빨라요, 몸에. 효과를 금방 보는 대신 이 몸이 좀 놀라요. 소장에서 바로 흡수가 돼버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녹즙을 처음 드시기 시작, 녹주요법 시작하신 분들은 얼굴이 노래져요. 제대로 시작하시는 분들은요. 간이 놀라버려요. 녹즙은 좀 조심하셔야 돼요. 가지고 제가 좀 권하는 거는 믹서기에 갈아 먹는 거예요. 녹즙을 드실 때 주의할 거는요. 이 녹즙은 이 세포액을 빼서 먹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세간액이라 그러거든요. 녹즙 만드는 기계 자체가요. 근데 이 건더기를 버리게 돼 있어요, 녹즙은요. 녹즙만 먹고요. 근데 이 건더기를 먹기에는 우리가 채소로 먹기에는 좀 쓰레기 같아서 잘 안 드시거든요. 근데 이거는 국거리 육수용으로 사용하셔야 돼요. 이거는 한번 스크래치가 딱 간 거기 때문에요. 좋은 영양분들은 남아있는 상태에서 이게 물에 녹아야지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녹즙 사용하시고 나서 이 그 건더기들은 그냥 뒀다가 국물 만들 때, 육수 만들 때 이럴 때 사용하시면 굉장히 좋아요. 저 홈페이지에 그 방법 같은 거 적어놨고요. 이제 야채 분말 같은 거 팔아요. 부족하면 그런 거 드셔도 돼요.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거는 그냥 야채를 먹는 거예요. 야채를 꼭꼭, 야채는 소화가 좀 힘듭니다, 원래요. 그러니까 항상 꼭꼭 씹어 드셔야 돼요. 꼭꼭꼭꼭 씹어 드시고,
근데 내가 야채가 부족하다 싶으시면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믹서기에 갈아서 드시던지. 그것도 좀 귀찮다. 집에 믹서기가 없다 그러면은 야채 분말 같은 거. 저는 그냥 수분만 빼낸 거예요. 수분만 빼내서 갈아놓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 내가 야채 한 100g 정도를 먹겠다 그러면 그 야채 분말 10g을 드시면 돼요. 그냥 물에 뿌려 먹건 뭐 음식에 뿌려 먹 그런 방식도 있어요. 그러니까 참고하셔가지고 하루에 최소한 400g, 500g 정도. 여긴 300g, 400g이라 했는데요. 야채 한 400g 많이 먹을수록 좋아요. 200일만이. 그래야지 밥을 덜 먹어요. 그렇지. 예. 꼭 그렇게 하시고요. 여기 식이섬유가 풍부한 식재료는 밑줄 한번 쭉 그으면서 눈에 익혀 놓으셔야 돼요. 이런 것들 되게 좋은 것들이거든요. 어디? 몇 번? 한천 뭐 4번 제일 아래요. 한천이 우뭇가살이죠. 뭐 이런 것들 좀 보시고. 5번 살아있는 물. 우리가 제일 많이 먹는 게 공기, 그 다음 밥, 그 다음 물이죠. 공기에 대해서는 이제 뭐 우리가 가정에서 약간 최대한 좋은 공기 마시게 하려고 애쓰셔야 되고, 밥은 말씀 필요 없고, 물은요 살아있는 물을 먹어야 돼요. 생수 드셔야 돼요. 저희 집에는요 그 정수기를 받는 물이 수돗물이에요. 그래가지고 거의 다 역삼투압 정수기들이에요. 미네랄이 네, 그래가지고 미네랄은 없어도 그만인데 수돗물을 받아서 이제 정수만 하는 거죠. 이 수돗물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강물을 끌어다가 이렇게 수돗물 먹고 이제 사람들 배탈 나고 이러면 안 되니까 약품 처리를 굉장히 많이 하죠.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그게 아파트까지 들어오는데 아주 오래된 이제 수도관들을 통해서 들어오고, 그리고 또 아파트 내에서 물탱크에 저장해 놨다가 아파트 내에 또 수도관들 예. 하는데, 이 수도관 같은 경우가 굉장히 좀 오래됐죠, 그죠? 예. 그러니까 이 관리 자체가 암환자용 관리가 아니에요. 암환자용 관리가 아니라 일반 사람이 먹고 탈이 안 날 정도로 관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럼 수돗물은, 그래서 저는 죽은 물이라고 생각을 해요. 일단 죽여야지 일이 나쁜 문제가 안 생겨요. 살아있는 물은 이 수많은 대중들을 상대하기에는요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요. 그렇기 때문에 이 수돗물 가지고요 정수기를 쓰면은 죽은 물이 살아납니까? 아니죠? 저희 집은 그래서 죽은 물을 먹는 거예요. 약수물은 어떻게? 뭐 약수도 있고. 그 약수터가 좋은 약수터인지 예. 뭔지 제가 함부로 말씀 못 드려요. 그럼 왜냐면 이제 그각 저 구마다 그게 있는데 구청에서 그걸 관리해가지고. 관리한다라는 거는 문제를 아까 말씀드렸지만 수돗물처럼 예. 그렇죠. 기준을 정해놓고 예. 몇시. 사람들이 아프지 않을 정도로 예. 그런 뭐를 하는 거지, 좋은 물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권하는 거는요, 이 살아있는 물 그냥 일반 생수 쓰시면 돼요. 그럼 저 물 사서 먹는 거? 이런 거요. 이건 차가를 섞은 거고, 이 물은 꼭 이렇게 드셔야 돼요. 이게 저희 집처럼 드시면 안 돼요, 환자분들 200일 동안. 저희 집 같은 경우는 저희 집 사람을 제가 그런 쪽으로 못 이겨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뭐 어떤 암 환자분들 같은 경우는요 꼭 생수 물 드시는 거, 밥 하는 거, 반찬하는 거, 국 하는 거, 이거 다 생수 쓰세요. 200일 동안만. 정수기를, 수돗물 이용하는 정수기 안 돼요. 그리고 요즘 암 환자분들이 이온수기, 뭐 수소수기 이런 거 하실 필요 없어요. 근데 그게 좋기는 한가요? 이론적으로는 좋아요. 이론적으로는 좋은데 실제로 제가 경험을 해보면은요 아주 사소해요. 내가 그거를 모든 게 이제 가성비를 따져야 되잖아요. 안 먹는 것보단 좋아요. 근데 내가 이 돈을 지불하면서 쓰실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그냥 생수 쓰세요.
무난합니다. 대신 먹는 왜 조리할 때도 꼭 이거 쓰셔야 돼요. 조리시. 예. 조리는 수돗물로 하고 아니 국은 수돗물로 만들고 물만 생수 쓰시면 안 돼요. 예. 고기 얘기가 많은데요. 아주 가볍게 정리할게요. 고기가 좋냐 나쁘냐라고 저한테 물어보면 암 환자한테 고기는 좋지 않습니다라고 말씀드리고요. 그럼 고기 먹지 마요? 아니 그건 아니고요. 조금 드셔도 돼요. 이렇게 말씀드려요. 왜냐하면 고기도 좋은 점이 있어요. 좋은 점이 있는데 굳이 일부러 찾아서 먹지 말란 소리예요. 200일 동안. 우리가 왜냐면요. 좋은 고기가 있고 좀 나쁜 고기가 있는데 우리가 먹고자 하는 고기, 저한테 고기 먹어도 돼요 물어본 게 소고기, 돼지고기 얘기하신 거잖아요. 소고기, 돼지고기는 단백질 중에서도 가장 하급 단백질이에요. 그러니까 투자 대비 효용이 너무 낮아요. 그러니까 제일 좋은 단백질이 콩 쪽, 식물성 단백질이고요. 두 번째가 조개류 같은 거, 어패류 쪽, 이쪽 되게 좋고요. 생선 같은 거, 흰살 생선 같은 거, 여기 두 번째 좋은 단백질이고, 세 번째 단백질이 닭이나 오리 같은 거, 이런 단백질. 그다음 네 번째, 이게 제일 떨어져요. 이게 그 소고기, 돼지고기, 뭐 염소고기, 붉은색 고기가 이 영양학적으로 봤었을 때 가장 하급 단백질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거를 단백질 보충용으로 먹는다기보다도 기호로 먹잖아요. 맛을 위해서요. 그러니까 이 맛까지 포기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안 그러면 너무 서글프니까. 그러니까 다리가 호들거리는. 그게 습관이 돼서 그래요.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오랜 습관에 의해서 이렇게 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조금씩 드셔도 돼요. 항암 받을 때는 이런 걸 많이 드셔도 되고요. 예, 그렇지만 이왕이면 좀 좋은 걸 드시고요. 고기를 그래서 제가 이제 드리는 말씀은 이거예요. 나쁜 줄 알고 먹어라. 대신 많이 먹지 말아라. 고기로 배를 채우면 안 돼요. 예, 반찬 조금 먹어도 되고. 조금만 드시면 돼요. 술은 어디가 나빠요? 다 나빠요. 술은 진짜 술 먹으면 아이고. 기분도 좋고 아이고. 네. 소화도 잘 되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내가 200일을 안 먹어야죠. 그렇죠. 평생 안 먹으라 그러면은 내가 그냥 술 먹을래 이러시니까 2년도 안 먹었는데 200일은 참을 수 있어요. 200일 참. 200일만 참자고요, 우리요. 그리고 나서 맛있게 드세요. 술이 나빠요? 좋은 점보다 나쁜 점이 너무 많아요. 막걸리를 어디서 먹으라고 그러던데. 제가 말씀드려요. 정 드시고 싶으면은 제일 좋은 게 막걸리다. 막걸리 한 잔, 두 잔 정도 이렇게 사발로요. 는 유산균으로 치면은 어떤 유산균 식품보다 더 좋아요. 막걸리가요. 이왕 드실 거면은 막걸리 한두 잔 정도? 요 정도까지는 그냥 이렇게 해야 하는 거죠. 저같이 이렇게 그 소심한 사람 같은 경우는 이렇게 열심히 며칠 하다가 술이 너무 먹고 싶어. 그래서 하루 먹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나 자신에 대해서 좀 짜증나고 막 이래가지고 이게 무너져 버려요. 저 같은 경우는 성격이 좀 그래서요. 근데 그렇게 좀 이런 자신이 있어야 돼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암 잘 이겨내시는 분들 보면은요 뻔뻔해야 돼요. 그러니까 막걸리 먹었어. 정말 먹고 싶어서 먹었어. 그리고 내일 까먹어야 돼요. 내가 먹은 줄을. 나 안 먹었어. 이 정도가 돼야 돼요. 그리고 내일 다시 들어가셔야 돼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나를 속여야 돼요. 나 자신을. 그리고 원래대로. 대신 막걸리 한두 잔 정도가 사실 대세에 영향은 없어요. 그렇지만 제가 좋다라고 말씀 못 드리고요. 예. 와인 한두 잔 크게 그거 먹는다고 크게 문제 안 생겨요. 그렇지만 와인이 좋냐 나쁘냐? 나쁘죠. 나쁜 줄 알고 조금 드시면 되죠. 그 아까 우유 말씀하셨잖아요. 네. 예, 여기 되게 중요한 건데요. 제가 제일 환자분들한테 많이 권하는 게 무가당 두유예요. 예, 이게 정말 좋아요.
우유는 드시지 마시고요. 예, 우유는 200일간 드시지 마세요. 예. 무가당 두유를요, 꼭 진짜 어떤 아비 건강에요 하루에 2개씩. 아, 하루에 2개씩? 예. 넘지 말고 네, 네. 하루에 2개씩? 3개 먹어도 돼요. 그렇게 해도 우유는요, 좋다라는 의견과 좋지 않다라는 의견이 굉장히 많아요. 그걸 대체하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우유가 좋다라고 하는 의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우유 업체로부터 연구를 받은 게 아마 많을 거예요. 우유를 좋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이득 볼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도 주장을 해요. 뭔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논란이 되는 건 피하셔야 돼요. 저는 이제 뮤신이라는 우유의 끈적끈적한 성분이 암세포하고 비슷하거든요. 이것 때문에 이제 접근을 했는데 이거 이상으로 뭐가 있을 거예요. 근데 우유는 좀 안 이렇게 말이 많은 거는 드시지 않는 게 좋고요. 두유가 네. 콩하고 우유하고 섞은 게 두유가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 콩물이에요, 콩물. 따로 콩물만 나와요. 하는 네네네. 거예요? 콩물 두유 대신 콩물 드셔도 좋아요. 콩물 되게 집에서 좋아요. 파는 그 콩물 네네, 그냥 콩물. 콩물 있잖아. 네네네. 네. 콩물 정말 좋아요. 아, 콩물 주 네. 난 두유라고 해서 무가당 두유. 우유하고 아니. 그거는 콩하고 합친 그건 콩맛 두유죠. 콩맛 우유죠. 우유만 먹지 마라. 예. 그리고 그러니까 치즈, 아, 버터, 그런 거 안 좋아. 우유로 만든 이런 것들 다 피하세요. 예. 예, 200일 동안 절대 드시지 마세요. 이제 소금, 설탕, 식용유, 고추장 이거 양념 얘기하는 건데요. 아까 말씀드렸죠. 소금 일부러 짜게 먹을 필요는 없잖아요. 그죠? 근데 내가 암 환자라고 해가지고 소금을 안 넣고 먹는다? 이게 아주 서글프고 안 그래도 입맛도 없어 죽겠는데 더 안 먹죠. 그죠? 그러니까 이럴 때는요. 적게 쓰는데 좋은 걸 쓰면 돼요. 설탕 마찬가지고 소금은요. 뭘 쓰시냐면은 천일염 쓰시면 돼요. 무난해요. 천적. 정제염, 화학적인 처리한 정제염을 사용하시면 안 돼요. 천일염 쓰시고 천일염을 가공한 뭐 죽염이라든지 천일염을 뭐 9번 구웠네 뭐 이런 것도 드셔도 상관없고 설탕을 직접 쓰시면 아까 안 된다 그랬죠, 그죠? 그러니까 설탕 대용품 스테비아 사용하시면 돼요. 올리고당 뭐 이런 거 절대 안 돼요. 아, 네. 자일리톨 설탕 뭐 스테비아 제품을 구매하실 때에도요, 스테비아 100%로 구매하셔야 돼요. 제품 뒷면을 자세히 보시면 스테비아 50%, 올리고당 50%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스테비아가 뭐예요? 스테비아가 남미에서 나는 풀이에요. 근데 이 풀 자체가 단맛이 굉장히 강한데요. 이걸 추출해가지고 하는데 이 스테비아 자체를 권하는 이유가 스테비아 자체가 항암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요. 암 환자분들이 이 항암 식물로 원래 많이 드시는 거예요. 옛날부터. 스테비아 꼭 쓰세요. 그럼 커피에다가 스테비아 좀 타서 마셔도 네, 되는 네, 커피 그렇죠. 마셔도 되는 건가요? 커피 마시면 안 되죠. 나쁜 줄 알고 먹는 거죠. 뭐. 하루에 한 잔 정도? 한두 잔 정도? 이거 드세요? 네? 커피 드시냐고. 저요? 전 커피 안 먹어요. 정말 먹고 싶을 때는 그거 먹어요. 맥심 아, 믹스 커피. 그 단맛으로 지금 어렸을 때부터 먹던 버릇이 있어요. 근데 프리마가 뭐 되게 나쁘다. 안 좋아요. 안 좋으면 알면서 먹는 거죠. 소화가 그렇게 소화가 따지면 안 되지. 아메리카노에다가 이거 타서 먹는 게 차라리 나은가요? 커피를 드시고 싶으면 아메리카노 이상 드시면 안 되고요. 아메리카노도 이 몸을 자극해요. 카페인 자체가 굉장히 스트레스, 내 몸 자체가 긴장해요. 커피 많이 마시면요. 안 좋아. 그래서 하루에 한 잔, 많이 먹으면 2잔, 그리고 단맛을 낼 땐 스테비아를 쓰면 되고요. 그렇게 드셔야 돼요. 커피 몸에 안 좋아요. 예, 이제 설탕 말씀드렸고요. 식용유요. 식용유도 아, 자, 인터넷에 보시면 식용유는 뭐 암 환자한테 독약이다 이런 거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식용유 안 쓰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는 음식을 안 해본 사람들이 하는 소리거든요. 우리나라 음식들이 대부분 다 식용유를 많이 쓸 수밖에 없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권하는 거는 이거예요. 식용유는 가급적 좋은 걸 쓰세요. 뭐 올리브유건 뭐 올리브유가 이게 온도가 낮아가지고 어쩌네 이거 다 무시하시고 어차피 많이 안 쓰는 거니까 좋고 비싼 거 쓰세요.
제가 아까 물은 싸도 돼요. 어차피 생수는 똑같아요. 근데 이 식용유는 좀 좋은 거를,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올리브유 중에서도 엑스트라 버진, 콜드 프레스트 뭐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저온 압착 뭐 이런 거. 가지고 많이 쓰진 마시는데 어떻게 하냐면요. 스프레이 통 같은 거 요즘 다 팔잖아요. 이 식용유의 문제가요. 이렇게 따르죠. 그러다 보면 예상치 않게 많이 따르잖아요. 그리고 많이 써야지 맛있으니까 그러지 마시고 이렇게 저희 요양원에서도 음식할 때 항상 스프레이에다가 이렇게 써요. 스프레이 해가지고 이렇게 뿌려서 써요. 그럼 실제로 이렇게 많이 안 써요. 그 정도 해가지고 음식 조리하시는 건 괜찮아요. 그리고 좀 이 실력이 늘다 보면은요, 물 가지고도 식용유 효과가 나타나요. 육수라든지 이런 거에. 그러니까 일부러, 그러니까 식용유는 이거예요. 정리를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나쁜 줄 알고 조금만 쓰는 거예요. 조금 쓰는 거니까 좋은 거 쓰는 거고. 고추장을요, 가급적이면 많이 사용하시면 안 돼요. 고추장은 단맛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예상하는 것보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실제로 단맛이 굉장히 많아요. 당이. 고추장은요. 엿질감이 많이 들어요. 그래가지고 고추장 먹어놓고 나 당 안 먹었어 이러신단 말이에요. 양심의 가책을 안 느끼세요. 고추장 먹어놓고는. 근데 실제로 고추장은 안 돼요. 그러니까 조금만 쓰세요. 이런 것들은 나쁜 줄 알고 고춧가루 같은 거 사용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음식은 20번 이상 꼭꼭 씹자. 근데 제가 원래 20번 이상 꼭꼭 씹으라고 얘기했는데 제가 저도 나이 들어가면서 이빨이 좀 부실해가지고 해보니까 20번 가지고 안 되더라고요. 20번 해가지고는 그래서 이거 찍찍 긋고요. 30번 이상이라고 바꿔주세요. 30번이요? 본인 이빨에 달려있겠죠 이거는요. 네, 그러니까 꼭꼭 씹어 드시라는 거예요. 이걸 씹는 이유는요. 우리 이빨은 음식을 씹는데 최적화되게 만들어진 것이잖아요. 원래부터요. 근데 이빨이 노력을 안 하면 뭐가 고생을 하냐면 위하고 장이 고생을 해요. 아까 말씀드렸죠. 위하고 장 자체를 휴식을 시켜야 된다고요. 근데 이빨이 할 역할을 충분하게 해주고 특히 이제 위암이라든지 소화기계쪽암, 담도암, 간암, 뭐 식도암, 대장암, 뭐 이런 암들 쪽, 췌장암 이런 암들 쪽은요 이빨이 일을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좀 심하신 분들, 그러니까 병원에서 3개월 남았습니다, 6개월 남았습니다 이런 분들한테는 뭐라고 말씀드리냐면은 이빨로 죽 상태를 만들어라. 그래서 넘겨라. 걔네들이 다 쉬게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위급하신 분들한테는. 근데 그거는 이제 적절하게 하시고요. 200일간 피해야 되는 음식 요거는요 아까 다 사실 말씀드린 건데요.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거는 여기 강장식품 쪽이에요. 강장식품 쪽. 그래가지고 이 먹어서 힘나는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소위 먹고 나서 정력에 좋은 거, 몸보신하는 것들이요. 여기 이제 녹용, 웅담, 개소주, 유황오리 뭐 이런 것들이요. 이런 것들은 우리 몸을 되게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우리 지금 영양분이 부족해서 병에 걸리는 시대는 이미 지났어요. 영양분이 과잉. 그러니까 옛날에는 영양분이 부족했기 때문에 이런 걸 먹으면은 어느 정도 도움이 됐지만 지금은 너무 쓸데없는 영양분을 오히려 빼줘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 드시지 마시고 산삼. 옛날에 요즘은 이제 안 먹는데 옛날에 환자분들 저희 처음에 할 때만 해도 아까 말씀드렸죠. 암 환자분들이 딱 몸이 어느 정도 좋아지고 나서는 자기 몸을 유리처럼 관리를 해야 된다고요. 근데 갑자기 악화되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실제로요. 깜짝깜짝 놀라고 진짜 눈물을 흘렸어요. 제가 그때만 하더라도 이렇게 지금보다 더 감성적이고 더 이렇게 철이 없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막 울컥울컥 하는 게 좀 많았었는데 그때 제일 심했던 게 췌장암 환자분이셨는데 거의 야 이분은 살아나면은 나 때문에 살았어. 제가 이렇게 얘기할 정도였어요. 왜냐하면은 그 따님이 계셨는데 거의 매일 전화를 해가지고 무슨 코치 받듯이 뭐 리모트 컨트롤 하듯이 정말 힘들었어요. 근데도 하여튼 너무 좋아지셔가지고 했는데 나중에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고 나서 이유를 저희는 제가 의사도 아니고
어떤 환자분들의 정보를 갖고 있지를 않잖아요. 하신 얘기만 그냥 메모를 해놓을 뿐이지. 근데 전 도저히 용납이 안 되더라고요. 돌아가신 이유자, 이렇게 이분이 왜 돌아가셔? 이렇게까지 해놨는데 거의 1년을 진짜 한 3개월 산다는 사람을 1년 정도를 상 받아도 내가 한 일 중에서 그때가 10년 전이니까 내가 한 40년 살면서 여태까지 한 일 중에서 어떤 일이 사람을 살려봤겠어요. 근데도 너무 막 이렇게 그 당시만 해도 뿌듯하고 좋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제 산삼 드셨어요. 산삼. 산삼이 이게 되게 위험해요. 그리고 실제로 그런 분들 많아요. 열이 확 나오고. 잘 모르겠어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산삼의 기운, 산삼이 나쁜 게 아니라 이 환자분께서 이 낙엽도 피해야 되는 시절에 산삼의 기운을 감당을 못 하신 게 아닐까. 그러니까 산삼이라는 게 내 몸 암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는 그 암 아이들한테도 예. 암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그런 동기를 제공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되게 위험하지 않나. 산삼이 나쁜 건 아니겠죠. 근데 암 환자한테는 좀 나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산삼이나 장내삼, 저는 홍삼도 환자분들한테는 항암 받을 때 너무 힘들 때 이때 빼고는 권하지는 않고 있어요. 그럼 유황이 들어간 음식은 다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니면 유황이요? 네, 유황 오리만. 유황 같은 경우도 유황 자체가 나쁘지 않아요. 유황 오리도. 근데 이런 거죠. 유황 오리가 암에 좋다고 유황 오리를 계속 드시는 거는 안 좋고요. 제가 보기에는 그냥 유황 오리를 뭐 아까 말씀드렸죠. 분말을 이렇게 팔던데. 유황 분말 MSM 같은 경우는 나쁘지 않아요. 조금 드시는 거는. 대부분의 건강식품 같은 경우는요. 암 환자한테 좋다라는 건 실제로 조금씩 도움이 돼요. 그러니까 일부러 좋은 업자를 만나서 좋은 제품을 하면은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대신 그런 게 막 너댓 개를 동시에 먹어버리고 이러면 내 몸이 그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무리 좋은 것들도 내 몸이 그런 것들을 다 받아가지고 하려면 다 고생을 해야 되거든요. 좋은 성분을요. 좋은 성분이 들어갔었을 때 그걸 활용하는 거는 우리 뇌가 결정을 해요. 필요한 데 다 쓰거든요. 근데 이렇게 아무리 좋다라는 것도 이것저것 제가 보기에는 무기는 한두 개 정도? 식사 관리가 가장 중요하고 한두 개 정도로 집중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